지금 이란 국정원하고 이스라엘 국정원은 서로 암살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론에서 한국 언론 안 나올 뿐이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출범의 목표는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기예요. 그 목표 자체가? 목표가 그거예요. 이란이 몇천 년의 제국의 그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박종훈의 경제한방, 이 중동에서 온 알파고 신하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사실 극우 정부가 들어선 이스라엘 행보에 주목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 바로 이란 때문인 것 같아요. 네타냐후 총리가 예전부터 총리가 되면 이란 핵시설을 선제 공격할 거다. 했어요. 무인기 3개를 보냈는데 하나는 이란이 샀어요. 없애버렸고 그 두 개 중에 하나는 거기 있는 군사 기지를 폭파시키고 왔어요. 하나는 거기서 자폭을 했고. 이런 얘기들도 좀 약간 걱정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어쨌든 중동에서 석유를 사와야 되는데 네. 여기가 안정돼 있어야 값싸게 계속 석유를 살 수 네. 있고. 그래서 불안해 우리 좀 전기 비싸지고. 에너지를 넘어갑시다. 중동들이랑 우리는 인연을 끊고. 빨리 진짜 다른 에너지 방식으로 빨리 해야지. 이게 지금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여기에 목매고 있으니까 여기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도대체 무슨 일을 벌릴까 좀 걱정이 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예전에는 단거리 이렇게 전투기 훈련을 하다가 전투기 훈련도 막 장거리로 한다. 네. 드론도 더 강화하고 드론 부대도 더 강화한다 이러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벌써 이란을 공격을 했다. 그럼 앞으로 이 공격이 더 빈번해지고 이 두 나라 사이에 뭔가 무력 충돌 같은 게 일어날 가능성이 더 커지겠네요. 이미 보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란 국정원하고 이스라엘 국정원은 서로 암살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론에서 한국 언론 안 나올 뿐이지. 예를 들면 유명한 이스라엘 국정원이 이제 가족끼리 인도에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죽어요. 다 이란의 배후가 있어요. 아니면 유럽에서 어떤 이란 국정원이 가족끼리 여행 왔는데 거기서 죽어요. 다 뒤에는 이스라엘 국정원이 있고. 그 무서운 모사드 뭐 이렇게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또 이란에도 그런 비슷한 기관이 있는 거죠. 이란은 이제 우리는 소위 말하는 혁명 수비대. 혁명수비대. 네. 이쪽은 모사드. 양쪽 다 근데 보통 실력이 아니잖아요. 항상 첩보 영화에 나오면 이렇게 뭐. 그렇죠. 이란이 무슨 히잡 쓰고 있다, 후진 중동국이라고 해서 우리 좀 비하하고 있는데, 이란이 몇천 년의 제국의 그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페르시아 제국. 네. 이 어마어마한 노하우. 네.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진다고요, 네. 이란까지? 야. 이란 사람들이 대화를 했을 때 이렇게 문장들이 나는 학교에 갔다 이렇게 단순한 단어들을 쓰면서 얘기하는 사람들 아니고, 나는 교훈의 즐거움을 느끼려고 그 건물에 이런 식으로 말이 항상 비유가 들어가 있고 뭔가 격식 있게 말해줘야지 나는 먼저 좀 약간 배운 사람이다 이런 식이에요. 역시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역시 좀 다르긴 다르네요. 근데 자,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이 관계, 뭐 항공 노선이 아예 없을 정도, 이런 정도로. 한국 노선 없는 거는 사우디하고 이란도 있고 네. 사우디하고 이스라엘도 있어요. 와. 어떻게 보면 이 세 개 나라는 서로 원수. 없어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특히 이란 간의 관계가 특별히 벌어진 이유가 뭐지 있을까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출범의 목표는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기예요. 그 목표 자체가? 목표가 그거예요. 이슬람 혁명이 시작했다. 우리의 목표는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는 거다. 이걸로 시작한 나라인데 네. 그래도 좀 처음에는 문제가 없다가 이제 90년대 완전히 이제 끊겨졌어요. 진짜 거의 완전히 원수가 된 거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네. 이것도 사람들 알아야 되는데, 이란 혁명 수비대이라는 군사 단체 따로 있잖아요. 이거는 이란의 군부보다 위에 있어요. 이 사람들도 군인들인데 이란 군부 위에 있는 군부 조직이고, 그 군부 조직 안에 핵심적인 기관이 어디냐? 쿠두스 부대이라는 부대예요. 그럼 쿠두스 부대에는 쿠두스는 뭐예요? 야루살렘의 아랍어 발음.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지금 일본에서 어떤 최고의 군사 부대가 있는데 군사 부대 이름이 이제 서울 부대예요. 그럼 한국 사람 기분을 좋게 했어요, 나쁘게 했어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마찬가지예요.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또 그렇죠. 입장도 있군요. 또 말씀드리자면 이란 화폐에도 사우디 화폐에도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을 같이 관리하고 있는 그 성전산 있잖아요. 네. 거기 있는 안락사 사원의 사진이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생각해 보세요. 일본 화폐에는 우리 중앙은행의 사진이 있으면 일본이 한때 만들었던 건물이잖아요. 아니면 서울시청의 사진이 있으면 한국 사람들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아주 안 좋겠죠. 기분이 안 좋아요.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기만 해도 지금 중동 정세에서 아주 난리가 날 텐데, 문제는 여기 또 핵이 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자꾸 이렇게 막 핵 개발 뭐 여러 가지 시설을 공습한다 그러지 거기다가 핵 개발 관련된 연구자들 기술자들을 모사드에서 암살하고 네.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뭐 이거 핵 합의 뭐 잠깐 얘기 나왔던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아예 신뢰 자체가 지금 완전히 다 무너져가고 이제 끝나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란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그 핵을 물론 그런 목적으로 만들고 개발하려고 했는데 북한이랑 완전 거리가 다르고 이란이 진짜 괜찮은 환경이 확립되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란에서도 어떤 세력의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란이 지금 물론 다 이슬람 혁명이 인정하는 정치인들을 출마하고 또 그 사람들 사이에는 온건파 있고 강령파가 있는데 온건파의 입장에서는 우리 핵 없어도 정권이 유지되는 나라고 핵 없어도 우리는 군사력이 어마무시 우리는 러시아에다가 무인기를 수출하는 나라인데 무시하는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굳이 핵에다가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근데 또 거기 있는 강력파는 아니야 이스라엘한테 핵이 있으면 우리한테도 핵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건데 이제 그 이란의 핵 문제를 조금 더 이란의 국내 정치랑 봐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제 이란이라는 나라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 참 많지만 네. 이 중동에서는 정말 맹주 중에 맹주로 어쨌든 굉장히 강력한 그리고 역사적으로 내려왔던 그 페르시아 제국의 그 영토가 있고 그것 때문에 강력한 나라지 맹주라고 하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맹주라면 나머지 나라들한테 영향력이 미쳐야 되는데 이란이 영향을 미치는 나라는 뭐 어느 정도 최근에 와서 시리아, 이라크 그리고 레바논에서 이제 시아파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레바논하고 예멘 뭐 이 정도로 봐야 되지 맹주라고 하면 그 나라에 영향력을 미쳐야 되고 그 나라에 좀 그러네요. 하여튼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왜냐면 민족이 달라요 일단. 그럼 또 바꿔서 얘기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나 이런 걸 보면 경제력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 의외로 군사력도 있고 중동에서 어쨌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된 이유는 또 뭡니까 도대체? 자 1인당 GDP로 봤을 때 낮잖아요. 네. 이란에서는 경제로 집회가 안 되지만 사람들이 나름 시골에서 잘 먹고 살아요. 왜냐하면 그 땅이 풍부하고 농사가 잘 짓고 다음에 거기 시골들 안에서의 나름 경제 체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인당 GDP가 낮다고 해서 사람들이 못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원래 사실 GDP로 집계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있죠. 네. 네.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란이 사실은 갖고 있는 포텐셜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왜냐면 그 정도로 그 과학 기술로 발전을 했는데 그 정도로 했으면 조금 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아야 되는데 그만큼 잘 살지 못하는 거지 후진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힘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 중동 내에서는 그런 이란 이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3차 대전이 시작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면 그게 더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이스라엘, 분석 이란 정도 있어요. 아니고 이스라엘하고 이슬람 연대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 왜냐하면 전쟁이 이란이 혼자서 들어가면 아랍 애들이 배신할 거라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이스라엘이랑 붙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또 예전에 한번 아랍 국가들하고 이스라엘이 붙었잖아요. 네. 뭐 48년대 한 번, 67년대 한 번. 그런 식으로 다시 전쟁이 터진다? 아랍 국가들 옛날 아랍 국가들 아니에요. 특히 지금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던 MBZ 네. 아부다비아 국왕이자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대통령이 완전 밀떡후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밀떡. 진짜 완전 밀리터리 덕후라는 말씀이시죠. 네. 밀리터리 덕후. 네.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펜타곤에서 사람이 왔는데 만나려고 군사적인 협정들하고 어떤 기계를 사야 되는데 그 사람 보고 놀랬어. 어떤 나라가 어떤 기계를 개발한지 아냐고. 그 사람 놀랄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아랍 그리고 사우디 옛날에는 진짜 사우디 군대는 진짜 좀 약간 우스운 뭔가였는데 지금 사우디도 자기 군사력을 엄청 키웠거든요. 아랍 세계는. 그래서 아랍 이스라엘 전쟁이 터지면 이거 진짜 큰 파격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 보고 있어요. 그럼 그 가능성이 지금 뭐 이스라엘의 구구 정권이 들어선 뒤에 정말로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아직은 그럴 가능성 뭐 이스라엘도 어느 정도 인정한 거예요. 이제 아랍 애들이 옛날만큼 아니고 돈도 진짜 많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정도 국경으로 만족하게 살자. 어차피 지금 우리 자국 내에 있는 아랍 애들도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거를 상태 유지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왜 확장을 하려고 하지 해서 이스라엘도 이제 멈췄어요.
멈췄다는 말이 뭐냐? 원래 이스라엘 국부파의 목적이 뭔지 아시죠? 국기에 있는 그 두 개 줄 있잖아요. 네. 파란색 유프라테스하고 디그리스 강인데 유프라테스 강하고 디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모든 땅을 먹으려고 해요. 원래 극우파의 목적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전에 우파 정권이 있었는데도 오케이 이 정도는 이제 괜찮으니까 이걸 유지하고 이제 평화 프로세스 넘어가자고 했기 때문에 아랍 국가들도 오케이 이 정도라면 우리도 괜찮은데 어차피 알락사 사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문제도 없고 아랍 애들도 이제 괜찮으니까 그렇게 가다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좀 변했는데 여기에 따라 이제 아랍 세계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을 한지를 보고 우리를 말씀드려야지 지금 바로 이 사건 하나만으로 말을 하면 좀 약간 섣불리 분석할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란 상황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상황은 좀 이해가 갔고요. 이란 같은 경우에 지금 민심이 진짜 안 좋지 않습니까? 시위도 뭐 아, 어쨌든, 그렇죠. 네. 이번 사건이 저도 이 정도로 거질 거라는 예상을 못 했는데 원래 이란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지금 44주년이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좀 약간 선거에 대한 불만 시위 있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풀세트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어요. 풀세트이라는 말이 뭐냐? 이란 안에서 아시다시피 다른 민족들이 있어요. 이란 북부에 가시면 아제리족 있어, 아제리 투르크족 있고 서부 지역에 가시면 쿠르드족이 있고 그리고 또 남부 지역에 가시면 아랍 애들이 있고 동부 지역에 가시면 또 벨루지 애들이 있거든요. 물론 벨루지 애들하고 아랍 애들은 비교적으로 조용한 스타일인데 근데 쿠르드 애들하고 아제르바이잔 투르크족들은 전혀 조용하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사건 하나 더 줬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민족 분열주의자들도 가담했고 그리고 공산주의자들도 가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란 정권은 역대급 큰 시위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란의 이제 앞날이 정해질 거고, 근데 이란이 이걸 잘 견뎠어요. 예를 들면 이란 이슬람 혁명이랑 관련된 법 몇 개를 개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종교 경찰을 개혁한다든가 좀 몇 가지 이제 신의 한 수를 두면서 이 문제를 넘기면 제 보기엔 이란 정권이 오래 갈 거예요. 사실은 사우디도 종교 경찰이 큰 문제였어요. 종교 경찰이 이제 여자 남자 하나의 차에 타고 있는데 둘이 뭐지? 애인이야? 하고 따라가다가 그 남자가 이제 교통사고를 일으킨 바람에 여자 남자가 죽은 적들도 있었고 사실 사우디에서도 이런 종교 경찰을 가지고 무슨 뭔가 일어날 수가 있었는데 왕세자가 정권을 잡자마자 제일 먼저 종교 경찰을 체포권으로 배제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에서는 종교 경찰은 애들아 그러지 마 하고 가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 조치도 할 수가 걔도 없어요. 선도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선도하는 바뀌었군요. 정도로 완전 줄였어요. 예전에 아주 무서운 그냥 바로 체포당하거나 그럴 정도 무서웠습니다. 경찰만큼 힘이 있었죠. 이란도 그럼 좀 더 지금보다도 더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직 이번에 사실은 사법부에서는 폐지하겠다고 하고 또 관련된 국회의원들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란도 지금 그 수뇌부가 내부적으로 분열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헷갈리더라고요. 이란은 네. 도대체 이게 막 완화하겠다는 건지 아닌지. 네. 그러고 얘기는 그래서 이게 약간 정권의 어떤 좀 통일성 같은 게 좀 무너져가는 건가? 이런 아니 생각이 이미 드는데. 이란 정권은 네. 항상 좀 약간 보이지 않는 삼각대에 있었어요. 종교제거위원회하고 이제 혁명수비대하고 국회. 왜냐면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국민의 요구를 듣고 우리는 정치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뒤에서 이 사람들을 꼭두각시하면 그럼 우리는 뭐냐. 국회의원들은 항상 좀 약간 다르게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 정권 덕분에 자기의 권력이 생기고 자리가 생기는 혁명수비대도 정권이 무너지면 제일 먼저 날라 이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분들 항상 강격파로 갔고 종교인들 종교제거위원회도 이제 종교적으로 말을 하지 정치적으로 말을 안 하지만 또 뒤에는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또 생각 항상 다르게 있었기 때문에 이란 정치도 항상 이렇게 삼각대 위에서 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종교 경찰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가 큰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이란이 내부적으로도 어쨌든 아직까지 혼란의 불씨를 계속 갖고 있는 상황에서 자, 지금 외교적으로도 좀 이란의 스탠스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 게 러시아에 막 이 자국의 드론을 팔았단 말이죠. 웬걸? 러시아를 지원해? 그러면 지금 서방이 어쨌든 똘똘 뭉쳐서 러시아하고 지금 일종의 싸우고 상황인데 이란이 핵합의 보고는 거의 포기한 건가? 처음에는 인정 안 했어요. 아, 우리는 줬긴 줬는데 우크라이나 쓰라고 준 거 아니야. 우크라이나 쓰라고 준 거 아니? 우크라이나에서 쓰였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아 쓰였네. 아 러시아 사람들이 쓴 거야. 우리가 쓰라고 하진 않았어. 그럼 이제 앞으로 이란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가게 될까요? 아 내부 일단 이란이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어. 이란 보기에는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신의 한 수예요. 아직도 이란한테 이게
이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는 유리하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걸로 지금 무언기도 지금 드론도 많이 팔고 있고 그리고 그 이란의 이제 석유가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물론 지금 미국이 이란 석유를 판매한 것을 제재를 하고 있지만 이란이 그동안 몰래 이상한 루트들을 통해서 팔았거든요. 그때 이제 돈을 많이 못 벌고 매출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 계기로 매출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좀 살만하게 됐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그나마 좀 약간 숨을 쉰 거죠. 그동안 이 미국의 제재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적도 있잖아요. 고통스럽다는 것보다는 네. 봐야 되는 이득을 못 보는 구도.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와서 이제 카드로 이제 결제를 해야 되는데 경제 제재 때문에 안 되잖아요. 우회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경제 구도들 덕분에 살아왔어요. 못 살겠다 그 수준은 아닌데 원래 더 잘 살 수가 있는데 그만큼 못 산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는 어쨌든 옛날처럼 진짜 석유를 마음껏 팔 수 있고 정말 그때 어떤 그 경제력을 다시 확보한다면 중동에서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질 거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건 진짜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 네. 뭐냐면 시아파를 유지하는 한 중동에서는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아파하고 순니파 갈등이 사실은 사람들이 일부러 입에 안 대려고 하는데 그 의식 속에는 강력히 남아 있어요. 오늘날에 이제 개신교하고 전주교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이제 서로 크게 문제 없이 살잖아요. 서로의 이제 자기네 교류를 수출 수입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나라들의 이미지도 이제 사라졌어. 그 종파적인 색질이 없어지면서 이제 잘 살고 있는데 중동 국가들이 그걸 하지 않는 한 그러한 좀 약간 현대화를 하지 않는 한 그 어느 시아파 다수 국가는 중동 내에서 맹주국가 될 수가 없어요. 순니파 머릿속엔 항상 이거 있어. 연대하려고 불러주면서 몰래 자기 사상을 우리한테 뿌릴 거다. 또 시아파는 이슬람 공동체를 아무리 하나의 정치인이 끌고 가더라도 그 정치인이 일반인이니까 타락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신학자들로부터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네. 그래서 오늘날에 이란이 생긴 거잖아요. 이란의 정치 구조 최고 지도자가 네. 따로 있고 이렇게 되는 그 복잡한 원인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군요. 근데 순니파 입장에서 아니야. 정치하고 정계를 어느 정도 분리해야겠다. 뭐야 또 무슨 거기서 학자들의 위원회가 생기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이란이 마지막 단계에서 시아파를 가지고 종파에서 벗어나고 하나의 정치 이데올로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복잡해졌어요. 사우디도 중국이랑 친해져야 돼요. 왜 그러냐? 이란을 경제하는 차원에서. 한국이 진중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사우디도 진중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모든 안보 시스템이 미국으로부터 설치됐기 때문에 중국이랑 친해지는 데 있어서 무조건 마지노선이 언젠가 생길 거고 거기서 멈출 거예요.